안녕하세요, 캠핑가죽공방입니다. 오늘은 파이핑에 대해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. 파이핑 작업은 이렇게 가방 모양에 힘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, 가죽 안에 파이핑 심을 싸 주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. 파이핑의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업자의 취향과 단가 등을 고려하여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주로 이렇게 생긴 가죽심을 사용하지만, 가죽심 외에도 PVC 또는 면끈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심 없이 가죽으로만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니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PVC 재질은 다른 소재보다 힘이 강하긴 한데, 가방을 오래 쓰다 보면 여기 있는 모서리들이 가죽이 닳아져서 PVC가 툭 튀어나오는 단점도 있습니다. 근데 PVC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통짜로 된 PVC가 있고, 여기 안에 구멍이 아주 미세하게 있는 PVC가 있는데, 조금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. 탄력 부분에 있어서요. 두께도 약간 좀 다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골라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에 면끈이나 또 이렇게 가죽 심이 없는 작업을 할 경우, 다른 소재보다 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쉐입이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고 좀 더 힘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? 그런 부분이 단점이기도 합니다. 저의 경우는 가죽 심을 사용하는데, 경우에 따라서 1.5mm 혹은 2.0mm의 심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1.5mm 심의 경우는 이 가죽의 폭을 17mm 정도 사용을 하고, 2.0mm 심의 경우는 가죽의 폭을 한 18mm 정도 사용합니다. 1mm 정도 더 크게 사용을 하죠. 그래서 가죽 심 없이 작업하는 경우, 파이핑 가죽 가운데 볼륨을 주어서 파이핑 심이 있는 것처럼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, 이거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볼륨이 나오게 되는데, 그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, 또 혹은 그냥 플랫하게 PR을 해서 본드를 발라서 이렇게 접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,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볼륨을 아까처럼 주어서 작업할 경우는 주의사항이, 이 PR을 균일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본드를 붙여서 작업했을 때 그 모양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, PR 할 때 주의하여서 PR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파악을 하여서 내 작업에 잘 맞는 소재와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파이핑을 붙여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저는 2.0mm 가죽심과 또 18mm의 폭의 가죽을 준비했는데, 가죽의 두께는 저의 경우는 0.7mm 정도 사용합니다. 이것도 작업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본드를 골고루 발라줬습니다. 이거는 양 끝을 붙여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본드가 끝까지 다 발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본드를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가죽심을 가운데 이렇게 눌러줍니다. 이렇게 눌러줘야 이 가죽심과 가죽 사이에가 기포가 없이 딱 붙기 때문에 최대한 꽉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, 또 이쪽도 한번 눌러줍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는데, 이 단차가 생기지 않게 잘 붙여주시는 게
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또 가죽 부분을 눌러서 중간에 공기가 생기지 않게 하고 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단차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리고 나면 파라플루이란 도구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줘서 최대한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. 그래서 이 안에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최대한 이게 잘 붙어서 단차가 생기지 않게 붙여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또 눌러주고 중간에 붙여주고 그다음에 단차가 생기지 않게 붙여주고. 저는 왜 이렇게 쭉 붙여주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해주냐면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게 트위스트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. 그냥 이렇게 쭉 붙이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, 물론 다시 펴주면 상관없긴 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또 눌러주고 중간에 한번 붙여주고 나머지도 차근차근, 그래서 단차가 생기지 않는지 보고, 그 다음에 파라플루이는 뭐 중간중간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편하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붙여주고 단차가 생기지 않게. 네, 작업할 때 왜 이 단차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피도 붙고 또 경우에도 내피도 붙기 때문에 붙으면 붙을수록 단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차가 덜 생기기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붙여주시는 게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, 물론 나중에 한꺼번에 사포를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다 그것만 또 너무 믿으면 나중에 또 작업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시접 부분이 줄어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아까 이렇게 파라플루이로도 작업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봄폴더를 이용을 해서 더 정확하게 또 모양을 잡아주기도 하고요. 또 이 봄폴더 말고 롤러를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기도 하고, 또 어떤 경우는 르가드 고주파 기기 팁을 이용을 해서 열로 이렇게 눌러서 또 모양을 잡아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파이핑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파이핑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작업도 있고요.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샘플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죠. 그렇게 작업하는 파이핑 작업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스턴백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런 파이핑 작업도 있습니다. 작업은 약간 얘가 한 바퀴 돌아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작업과는 끝 마무리 작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배워보면 유익한 작업이지 않을까 합니다. 그리고 제 작업 샘플 중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메비우스처럼 돌아가서 만나는 작업, 이것도 이제 패턴을 만들 때 한수를 되게 잘해야 되는 파이핑 작업인데 이러한 파이핑 작업도 있습니다. 그래서 파이핑은 이 정도 한 3가지 정도 작업을 하시면 대충 다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핑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렸고, 또 파이핑과 가죽을 어떻게 사서 붙여서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이핑을 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뭐 연결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